제로에서 시작하자. 가족 간의 기본적인 대화의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만 제외하고 과거에 나눴던 대화는 잊으려고 노력하자. 다시 말해, 지난번 나눈 대화 때문에 삼촌 한 방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논쟁이 오지도 없는 화제거리를 들고 저녁 식사에 가지 말자. 물론 매우 어렵다는 거 안다.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나간 논쟁은 잊어버리자. 적과 어울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찾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추측과 심지어 편견에 대해 깨닫는 것이다. 반발심에서 벗어나 기꺼이 대화에 참여해 상대방이 어디로 가는지 살피는 것이다. 더 많이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스스로 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 사회화에 능숙해지는 동시에 덜 방어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서로를 거슬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음을 터놓고 그동안 익숙했던 맹렬한 비난은 버려야 한다. 가장 값지고 즐거운 대화는 선입견 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두는 대화이다. 적과 싸우려면 먼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사실 마음이 맞는 사람들,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조차도 모임에 모인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면 비록 인위적이더라도 약간의 수완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모임 장소를 돌아다니며 매 순간 온전히 진실만을 말하진 않는다. 사회구조는 적당한 속임수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 가령 지루해 보이는 사람에게 정말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군요 라고 말하진 않는다.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요령을 배우려면 대부분 연습이 필요하다. 불편한 상대와 어울리는 법을 배우려면 기억해야 할 기본 원칙이 있다. 어떤 상황이든 주요 목적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업상 모임이든 이웃 사람들과의 모임이든 그 모임이 사랑하는 관계든 친구 사이든 아니면 승진을 목적으로 하든 1차 목적은 사람과 교류하고 그 교류를 통해 배워나가는 데 있어야 한다. 대화는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기 마련이다. 사람과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용기를 내어 적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진정 두려움을 직면하는 일이다. 먼저 모임 장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 가운데 진짜 적은 없다고 스스로 되뇌어보자. 사람들은 대부분 복잡하며 다면적이다. 상대방의 성격 가운데 한 가지 측면이 우리를 화나게 하지만 다른 측면이 우리를 매료시킬 수도 있다.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 소소한 대화는 대화의 에피타이저와 같다. 그 뒤로 쥐요리가 이어지는 게 보통이지만 때로는 에피타이저만으로도 훌륭하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다. 대부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때로는 소소한 대화가 굵직한 대화보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관계를 맺는 일은 일종의 게임과도 같다. 논쟁적 이야기와 상관없이 관계 맺기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우리가 모임에 가는 이유는 대개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어울리고 즐기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엿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개 모임에 필요한 올바른 마음가짐은 그저 마음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미리 정해두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평생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지나간 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쯤은 할 수 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현재에 집중해보자. 수백만 사람들이 아침마다 명상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며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다. 명상이나 요가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중심을 잘 잡으며 과도한 반응을 피할 수 있다. 완전히 자제력을 잃어 후회했던 때를 떠올려보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 전에도 그 문제에 대해 화를 낸 적이 있던가? 만약 자신의 방아쇠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스스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도록 조심하면 된다.
특정 문제에 대해 아무리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감정을 통제해 바로바로 공격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대화를 더 만족스럽고 더 절제된 대화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 대화의 진정한 정신은 상대방을 관찰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지 대화의 판을 뒤집는 것이 아니다. 에드워드 G. 불워리튼. 다들 칭찬을 좋아한다. 특히나 칭찬을 진심으로 보인다면 말이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줄 테고 우리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일단 상대방이 우리를 좋아하면 우리가 하는 말에 좀 더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화를 내기가 조금은 어려워질 것이다. 누가 봐도 진심이 없는 칭찬은 하지 말자. 그리고 자기 입속만 차리는 칭찬도 하지 말자. 긍정적인 에너지 발산으로 두려움과 분노라는 잡초를 제거하고 성공적인 대화가 번성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상대방에게 긍정 에너지를 주면 긍정 에너지를 되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긍정 에너지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대화를 즐겁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가진 사랑의 빛을 상대방에게 비춰주자. 오프라 윈프리나 그 비슷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랑은 실제로 가장 위대한 무기이다. 이성의 사용을 포기한 자와 논쟁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것과 같다. 토마스 페인. 침묵은 매우 강력하다. 때로는 침묵을 통해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조용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 상황이 적절하다면 침묵은 책임의 피가 아니다.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며 실제 정면으로 맞서는 것도 아니니 소란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맞서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완강하게 버티며 자신을 방어한다. 불쾌하게 만든 사람이 침묵을 전혀 신경 쓰지 않거나 술에 취했거나 혹은 돌에 맞지 않는 이상 침묵은 의의를 제기하거나 화를 내는 것보다 상대방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 가끔은 침묵이야말로 가장 시끄러운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절대 빈정거림으로 맞서지 말자. 그것은 논쟁을 더 가열시킬 뿐이다. 물론 문자 그대로 대답하는 것은 위험하다. 상대방이 빈정거리며 가시돋친 말을 퍼붓는다면 화제를 바꿀 준비를 하거나 아예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게 좋다. 모든 사람과 대화할 필요는 없다. 서로 의견 교환을 멈추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약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마크 트웨인. 때로는 실행 가능한 선택이라곤 어떻게 해서든 대화에서 도망치는 것뿐일 때가 있다. 일단 대화의 방향을 참을 수 없으면 기본적으로 공통점을 찾거나 화제를 완전히 변경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뭘 하던 씩씩거리며 자리를 뜨거나 손을 피우진 말자. 당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우아하게 후퇴하라. 가능하다면 아이가 아프다던가 편두통이 있다든가 다음날 일찍 약속이 있는 걸 잊었다든가 일찍 갈 수밖에 없는 그럴싸한 변명을 하자. 자리를 뜰 때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마치 무섭고 거대한 파도가 몰려온다든가 끔찍한 폭풍으로부터 도망치는 상상을 하자. 심리적 안정을 바라는데 파도나 폭풍우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화를 내며 그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자리를 뜨기 전에 모임을 주최한 주인에게 인사는 꼭 하고 가도록 하자. 그냥 털어버리고 다음에 싸하기로 하자. 아니면 그냥 넘어가든가. 삶의 주된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만약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해치지는 마라. 달라이라마. 10시간 동안 10가지 세자. 10가지 세기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쳐준 가장 좋은 충고가 아닐까 싶다. 화를 내기 전에 10가지 세다 보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해 있을 때 느끼는 분노나 스트레스, 충동 조절 부족을 생각하면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10시간 동안 세자고 말하고 싶다. 10시간 동안 세자는 말은 하룻밤을 자면서 생각해보라는 말이다. 특히 화가 난 상황에서 이메일과 문자를 보낼 때 필요한 일이다. 이메일이나 문자 때문에 불필요한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우리는 늘 그 이야기를 듣는다. 화가 나면 휴대기기를 내려놓자.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답장을 보내고 싶다면 그래, 보관함이나 메모장 같은 앱에 다음 날까지 기록해두자. 아니,
그보다 다음날 전화를 걸어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요즘에는 즐겨 쓰지 않지만 사람의 목소리는 아름다우면서도 강력한 의사소통 도구이다. 상대방이 휴대폰이 되지 않는 나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지 않는 이상 조금 속도를 늦추고 생각을 한 다음 메시지를 입력하도록 하자. 가족 간의 대화라도 준비가 필요하다. 제로에서 시작하자. 가족 간의 기본적인 대화의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만 제외하고 과거에 나눴던 대화는 잊으려고 노력하자. 다시 말해 지난번 나눈 대화 때문에 삼촌을 한 방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논쟁의 여지도 없는 화제거리를 들고 저녁 식사에 가지 말자. 물론 매우 어렵다는 거 안다.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나간 논쟁은 잊어버리자. 대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단정 짓지 말자. 지난번의 대화 중간에 갑자기 소리쳤던 형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적어도 소리친 것에 대해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이다. 어떠셨나요? 진 마티넷 저자의 불편한 사람과 뻔뻔하게 대화하는 법이라는 책이었어요. 김은영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펠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어그로를 막 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자극하는, 그러니까 뭐 논리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괴롭히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하는 사람을 트롤링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롤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 그런 챕터가 있어요. 트롤에게 먹잇감을 주지 마시오. 그러니까 가십이랑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럴 거리를 주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가 굉장히 커서 뭐 계속 이러면 차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응도 그들을 기쁘게 한대요. 왜냐면 그런 반응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 이 사람들이 그냥 휙 나쁘게 말한 거에 말려들면 또 착한 사람들이 말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데요. 막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이 그 트롤들한테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대단해. 그래서 그 구구절절 설명은 정말 상대방을 생각해서 배려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여기 나와 있어요. 트롤들은 주로 처음부터 모욕적인 말을 푸는 게 아니라 대화가 진행될수록 무리하게 변한다. 그러니까 이래서 초반에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만 봐도 느낌이 딱 오잖아요. 만약 처음 만난 사람이 느낌이 좋지 않으면 그냥 좀 자리를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 정말 다들 이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벌써 이제 느낌이 좋지 않으면 굳이 내가 지금 모험을 이 사람에게 해야 하나, 그 새로운 장소에서.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저자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절대로 그들과 엮이지 말자. 그들의 도파민이 분출되게 하지 말자. 그 나르시시스트한테 하는 방법도 똑같잖아요. 그레이록이라고, 그러니까 회색돌 요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라고 하든 그냥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시간을 더 쓰고 그 사람한테 내가 에너지를 더 투자하는 만큼 더 열받잖아요. 애초에 빨리 쳐내면 그냥 내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딴지를 건다고 거기에 일일이 다 반응을 해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여러분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여러분이 기본적인 매너, 그러니까 인사를 하거나 뭐 안부를 묻는 정도? 그 정도 외에는 여러분이 뭔가를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미 괴롭힐 사인 이런 걸 다 줬는데 그럼에도 계속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계속 잘해주는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먹이가 되는, 내가 자처해서 먹이가 되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 좋은 면이 있긴 하겠죠. 사람은 다 다면적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보낼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의 사명이라면 종교인이 됐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특히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나이스한 사람?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듯
그냥 지인일 정도로만 남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굳이 계속 봐야 하는 사이라면요. 사실 이렇게 영원히 안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안 모이시는 가족들도 있겠지만 모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좋은 팁이 책에도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재료에서 시작하자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절에 모이면,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도 뭐 가족이 모이면 옛날 얘기 다 나오고, 이게 또 술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어요. 알코올 소비를 억제하자. 너무 현실적인 얘기가, 일단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옛날 얘기 꺼내면 안 되고, 특히 안 좋았던 일,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하래요. 긍정적인 기억을 나누는 거죠. 나쁜 얘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진짜 비밀 무기 같은 존재래요. 그러니까 뭔가 말싸움, 언쟁 이런 게 막 일어날 것 같으면 갑자기 우리 귀염둥이 고양이는 어디 갔을까? 우리 귀염둥이 강아지는 어디 있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화제를 바꾸고 진짜로 강아지나 고양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상황이 안 좋으면 걔 데리고 빨리 산책 나가라고. 진짜 되게 구체적인 방법이죠. 근데 정말로 이거 생각해놓고 있으면 되게 도움 될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모두와 매일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많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주 보는 친구보다 정보가 덜 업데이트돼 있고, 그래서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가족과 즐겁게 시간을 보낼 때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으라고. 어떤 대화거리가, 어떤 주제가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술 자제하시고요. 혹시 크리스마스에 모이신다면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